연매출 11억까지 오고 나니까 이건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온라인 판매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이 6가지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통장이라는 이름에 속아 사업자 통장을 만들고, 괜히 감성 폭발해서 4글자 이상의 브랜드명을 짓고, 몇 푼 아끼려고 셀프로 상표권 냈다가 몇 천만 원 날리고, 100원 싼 배송대행지 찾느라 시간 낭비하고, 독학으로 시작했다가 네이버, 쿠팡 정책에 휘둘렸던 그 모든 행동들. 저는 이 실수들을 정말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쿠팡 계정 한 번에 날라가고 6,600만 원 재고 폭탄 맞고 상표권 문제로 수천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근 후 2시간 부업으로 연매출 11억을 만든 직사장이 그 이유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를 바로 내지 않는 이유는요, 세액 감면과 과세 유형의 결정 때문입니다. 보통 온라인 판매 강의를 듣다 보면 매출 내는 법만 알려주지 세금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 5%, 10% 보고 대충 싸게 올리면 몇 천, 몇 억 매출 냈다고 쉽게 인증은 하는데 결국에 부가세, 종합소득세 다 내고 나면 마이너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부업으로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10억 매출해도 마이너스 나면 무슨 소용인가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직사장도 처음엔 이걸 몰라서 덜컥 사업자부터 냈다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청년 창업 요건은 안 되더라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이런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셀러가 주로 내는 통신 판매업의 경우는 보통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재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사업장 시설 투자 시에 붙는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사업 구조에서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부터 덜컥 내는 것보단 내가 누릴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들을 먼저 알아본 후에 사업자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예쁘다고 브랜드명을 4글자 이상으로 짓지 않는 이유는요. 브랜드명이 검색어에 잡히기 때문입니다. 쿠팡과 네이버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는요. 스토어명도 상품명 하나도 대충 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나 상품명 등이 비슷하면 서로 다른 상품이더라도 AI가 상품을 묶어요. 이 아이템 위너가 왜 중요하냐면요. 월 매출이 1,000, 2,000 나오는 상품도 아이템 위너로 묶이게 되면 고객들에게 노출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템 위너를 풀 줄도 묶을 줄도 알아야 해요. 저는 처음에 쿠팡의 이런 정책들을 모르고 그냥 판매하다가 쿠팡 계정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이때 쿠팡 계정이 정지돼서 하루아침에 6,600만 원 재고 폭탄 맞고 진짜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왜 망하지 않고 11억 매출을 낼 수 있었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쿠팡 외 다른 플랫폼에서도 매출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중국 사입 덕분에 50% 이상의 높은 마진율로 판매했기 때문에. 저는 연매출 11억 달성하는 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거 제대로 된 방법만 알면 4년? 절대 안 걸립니다. 저도 자본금 0원으로 시작했고 방법을 몰라서 이것저것 헤매지만 않았다면 솔직히 1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시행착오 겪지 않고 제대로 된 길로 가시라고 중국 사이트부터 쿠팡, 네이버, 상품 등록, 광고 세팅까지 어떻게 해야 억대셀러로 갈 수 있는지 그 지름길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무료 강의를 통해 꿀팁 먼저 팍팍 퍼드릴 건데요.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남겨두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무료 강의 내용 중에 일부를 먼저 공개해 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로 묶이면 제품이 노출이 안 돼서 1,000, 2천만 원 매출 나오다가도 하루아침에 빵원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 아이템 위너 매칭을 피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상품명에 브랜드명을 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쁘고 길고 복잡하게 상품명, 브랜드명을 지으면요. 글자 수도 많이 잡아먹고 모바일에서 볼 때 상품명 글자 수가 잘려서 다른 상품 특징들이 안 보입니다. 심지어 네이버는 쿠팡과 또 다른데요. 네이버는 스토어명이 검색어에 잡힙니다. 그래서 스토어명 지을 때부터 키워드를 고려해야 해요. 거기다가 브랜드명 등록 요청 제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 때문에 브랜드명뿐 아니라 상품명 전체를 지을 때에도 쿠팡, 네이버 어디서 파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카테고리 설정, 글자 수, 태그, 단어 순서, 쿠팡과 네이버의 차이가 극명해요. 저도 이 방법을 몰라서 네이버 하듯이 쿠팡 하다가 계정이 정지됐거든요. 때문에 꼭 제가 아니더라도 쿠팡 한 개 플랫폼으로 돈 버는 강의, AI나 대량 프로그램으로 구매대 위탁 판매하는 강의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상품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위탁 판매보다 구매 대행 네이버보다 쿠팡부터 시작할 이유는요. 저는 위탁도 해봤고 구매대, 뭐 네이버 쿠팡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있어요. 다가오는 26년, 지금 제가 소자본으로 다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위탁 판매보다는 구매 대행을 먼저 할 겁니다. 왜냐면 위탁 판매는 소싱이 국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도매 사이트에서 소싱하죠. 동대문에서 유행하는 제품들도 결국에 중국 사입이 대부분이에요. 반면 구매 대행은 전 세계가 소싱처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상품의 선택폭도 압도적으로 넓어요. 이 구매 대행 방식은 직사장 유튜브 구독하시면 그냥 무료로 다 퍼드립니다. 혼자서 구매 대행 시작하실 수 있는 영상과 정보는 그냥 무료로 공짜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매 대행 위탁 방식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상품의 수명 주기가 매우 짧다는 겁니다. 저는 중국 사입 덕분에 제품 한 개로 2천만 원씩 매출을 내는 상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진짜 좋은 상품은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잘 팔렸어요. 근데 구매 대행 제품은 한 개로 잘 팔아야 3개월밖에 못 갑니다. 우리 월 100만 원 벌려고 부업을 시작하지만 월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00만 원만 버는 방법을 선택할 이유 있나요? 그리고 저는 지금 딱 한 개 플랫폼에서 판매하라고 한다면 쿠팡부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요. 쿠팡에는 광고 구자가 무려 18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노출보다 광고 효율이 훨씬 중요한 플랫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광고비를 쓰면 초보도 매출을 낼 수 있다는 뜻이고 광고만 잘 배워두면 누구나 매출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전 국민이 쿠팡을 씁니다. 사용자 기반이 어마어마하죠. 처음 온라인 판매 시작할 때는 무조건 빨리 팔리는 경험을 해야 해요. 그래야 신이 나서 그다음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보고 어줍잖게 시작했다가는 저처럼 쿠팡 계정 날라가서 다시는 입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쿠팡으로 시작하고 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 그리고 기타 버티컬 커머스까지 확장하시는 걸 꼭 권장드립니다. 쿠팡 한 채널에만 올인하지 마세요. 네 번째, 돈 아깝다고 셀프로 상표권 등록부터 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상표권 등록 나중에 하면 되지. 그냥 셀프로 하면 되지. 근데 셀프로 하려다가 거절당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게다가 사업 초반에 상표권 등록을 했었으면 등록이 됐을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 될 줄 알았던 브랜드명이 저보다 늦게 사업자를 등록하고 상표를 등록한 분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어요. 먼저 썼다고 해서 방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상표권 등록은 보통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거절당한 걸 알면 그동안 SNS, 블로그, 카페 마케팅한 브랜드 네임을 통째로 못 쓰고 광고비만 싹 다 날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싹 갈아엎어야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수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진짜 상표권 복원해 보려고 정말 많은 비용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처음부터 변리사 상담 받고 상표권 등록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비용이 너무 부담되신다면 마크인포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저렴하게 등록 상담이나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다섯 번째, 구매 대행한다고 무조건 최저가 배송 대행지를 찾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100원, 200원 아끼자고 맨날 싼 배송 대행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배대지는 검수가 허술하거나 CS 답변이 늦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매 대행은 내가 물건을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배송 대행지의 검수력이 곧 내 상품의 품질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환, 반품, 악성 리뷰로 바로 이어지고요. 초반에 쌓아야 될 신뢰도까지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 평일 낮에 시간 내서 전화하고 메일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 소통이 빠른 배송 대행지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답변 빠르고 사진 검수 제대로 해주고 내가 문의했을 때 바로 응답하는 곳. 그런 배송 대행지를 찾는 게 초보셀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사업자 등록 대신 저는 이 통장을 만들 겁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하면 사업자 통장, 사업자 카드. 이건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왠지 그래야 사업하는 느낌도 나고요. 근데 현실은요, 정말 중요한 건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계좌인지 안지입니다. 사업자 계좌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홈택스에 등록하면 그게 사업자 통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 통장보다는 파킹 통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산을 파킹 통장으로 바꿔나 옮겨두면 소액이라도 이자 수익이 생기잖아요. 지금까지 연매출 11억을 만든 직사장이 다시 창업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했고 첫 달 매출은 22만 원. 완전 망한 쇼핑몰이었습니다. 왜냐?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11억의 매출을 달성한 지금 저는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이 방향으로 하면 최소한 여러분의 시간은 단축해 드릴 수 있다. 저처럼 4년 먼 길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 들어가면 수영할 수 있나요? 최소한 영법은 배워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온라인 판매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필요한 노하우들도 이 수영의 영법과 동일합니다. 기초는 최대한 빠르게 익히고 실제로 실행해서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부업셀러에서 억대셀러로 가는 그 지름길.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실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망설이다가 또 한 달, 또 1년 지나면 그땐 진짜 늦습니다. 이번에 실행으로 바꾸고 싶은 분들, 그 첫걸음 제가 잡아드릴게요. 직사장의 중국 사입 쇼핑몰 강의는 소수 정예로 진행되고 강사 직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2,400만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경험하는 그날까지 직사장이 함께 하겠습니다.